어둠이 깔린 런던 외곽.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앰버 앤 애쉬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한때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한국과 영국의 맛을 조화롭게 녹여낸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손흥민이 자신의 꿈을 담아 세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섰다. 낡은 회색 코트, 빛바랜 청바지, 챙이 낮은 모자와 목에 두른 얇은 스카프.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다. 마치 땅을 단단히 디디는 듯한 목적 있는 움직임이었다. 레스토랑 안은 금요일 밤에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들은 메뉴를 보지 않고 주문을 외웠고 새로 온 손님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가 원래 차고였지. 그렇지? 천장에 부드러운 호박색 조명이 따뜻한 빛을 뿌렸고 서버들은 능숙한 리듬으로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구운 골수, 겉이 바삭한 양고기, 무겁고 반짝이는 유리잔에 담긴 칵테일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재즈 선율이 대화 소리 아래로 은은하게 깔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벽함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곳을 만들 때 약속했다. 이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낯선 이로 돌아왔다. 언론도 홍보팀도 없이 오직 그 혼자 자신의 집이 주인의 눈길 없이도 굳건히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러나 오늘 밤 무언가가 달랐다. 공기가 무거웠다. 버스보이가 냅킨을 너무 빠르게 접는 어깨의 경직, 웨이트리스가 코너 부스에 던지는 억지 미소, 그 뒤에 숨은 불안한 눈빛, 아니면 단순히 본능이었을까? 흉터처럼 남아있는 공기가 변할 때 조여오는 가슴의 느낌. 손흥민은 바 근처의 와인렉 옆에서 걸음을 멈췄다. 손가락이 나무 표면을 스치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방 쪽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희미하고 숨죽인 소리. 다른 이들은 알아채지 못한, 어쩌면 알아채고 싶지 않았을 소리. 울음소리였다. 크지 않았지만 절박했다. 가슴 깊이 묻어둔. 누가 들을까 두려워 숨죽인 울음. 손흥민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이 느려지고 눈이 가늘어지며 고개가 살짝 기울어졌다. 마치 오래 잊힌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순간 레스토랑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의 귀에는 오직 그 울음소리만 남았다. 손은 천천히 코트 주머니로 들어갔다. 핸드폰도 지갑도 아닌 늘 지니고 다니는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가장자리가 해진 희미한 자수실이 아직 붙어있는 손수건. 그것은 한때 누군가의 것이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누군가. 그는 손수건을 손바닥에 쥐고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소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는 더 이상 레스토랑을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싸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서버들이 쟁반을 들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숨이 막힐 때 터널처럼 느껴질 만큼 긴 길이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고무 밑창이 광택나는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웃는 셰프들, 단골 손님들, 그가 직접 골라 걸었던 사진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사진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가 이제 더 선명해졌다. 숨을 참는 소리, 날카로운 들숨. 너무 오래 참아 떨리는 숨소리였다. 그는 휴게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새어나온 빛은 메인홀의 따뜻한 조명과 달리 차갑고 형광빛이었다. 안쪽에서 젊은 여성이 스테인리스 카운터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등은 앞으로 구부러져 세상이 보지 못하는 파도를 버티는 듯했다. 그녀의 명찰에는 하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지 못했다.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턱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면 무너질까 두려운 듯 굳어 있었다. 한 손이 올라가 얼굴을 닦았고 마스카라가 뺨에 검은 흔적을 남겼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 옆에는 검은 서버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0대 초반. 불안하게 발을 옮기며 서성였다. 그의 명찰에는 리암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낮고 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너는 이해 못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난 끝이야. 리암은 문 쪽을 흘끗 보았다. 손흥민은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시야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벽에 어른거렸다. 그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리암이 속삭였다. 그는 너를 소유하지 않아.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대로 멈춰 섰다. 손수건을 쥔 손이 주머니 안에서 살짝 조여졌다. 그는 그 말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다른 여자, 다른 시간. 하지만 같은 두려움이 담긴 목소리였다. 침묵이 사람을 천천히, 조용히 짓누르는 무게.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멀리서 쟁반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하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다시 얼굴을 닫고 자세를 똑바로 세우며 타임카드를 향해 걸었다. 리암은 패배한 듯 보였다. 손흥민은 두 사람이 복도를 빠져나가 반대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TV 졌거나 더블 쉬프트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깊고 얽히고 통제된 두려움. 손흥민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게 누구인지 알아낼 작정이었다. 다시 홀 안으로 들어선 그는 여전히 낯선 이의 모습이었다. 손님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접시가 테이블 위로 매끄럽게 놓였다. 웃음소리가 촛불처럼 깜박였다. 광고에 나올 법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테이블을 보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호스트 스탠드 근처 단정히 다린 네이비 셔츠를 입은 키 큰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빗어 넘겼고 턱은 굳어 있었지만 손님이 쳐다보면 미소를 지었다. 배우 같았지만 좋은 배우는 아니었다. 손흥민은 그런 부류를 잘 알았다. 그녀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통제하고 있었다. 전쟁터를 지휘하듯 홀을 장악하고 직원들을 무리에서 벗어나는 먹잇감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그레이스라고 적혀 있었다. 레스토랑 매니저. 공기의 무게가 설명되었다. 손흥민은 그런 사람 밑에서 보내는 근무 시간이 어떤 전쟁터보다 살벌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소리를 지르는 상사는 아니었다. 그런 자들은 눈에 띄었다. 위험한 자들은 너무 쉽게 미소 지었다. 잔혹함을 규칙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는 바의 스툴에 앉았다. 나무 의자가 손 아래 따뜻했다. 이 자리에서는 레스토랑 전체와 그레이스가 한눈에 보였다. 바텐더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젊고 마른 체격에 경계심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안녕 손님, 뭐 드릴까요? 물. 손흥민이 낮게 말했다. 바텐더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그는 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관찰이 필요했다.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홀에 나타났다. 휴게실에서 봤던 리암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접시를 나르며 좁은 통로를 누볐다. 하지만 무언가가 어색했다. 턱이 굳어 있었고 눈은 계속해서 홀 앞쪽 그레이스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건 서비스에 집중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리암이 빵 접시를 정리하는 사이드 서버 스테이션으로 다가갔다.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움직였다. 한 손은 여전히 코트 주머니에. 손수건을 쥔 손가락이 살짝 조여 있었다. 이브와 그가 낮고 차분하게 말했다. 펜 있나? 리암은 살짝 놀라더니 카운터에서 펜을 더듬어 꺼냈다. 네, 여기요. 그는 펜을 건넸다. 손흥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리암, 맞지? 젊은이는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날카롭지 않게, 하지만 단단하게. 내 친구, 좀 속상해 보이던데. 리암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어깨 너머를 보았다. 그레이스를 향한 전혀 은밀하지 않은 시선이었다. 그러고는 눈을 접시로 떨구며 너무 빠르게 말했다. 괜찮아요. 손흥민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침묵이 대신 말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카운터에 조용히 내려놓은 뒤 바로 돌아갔다. 하지만 리암이 그레이스를 바라본 그 눈빛, 그것이 손흥민이 찾으러 온 확인이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이 집 안에 있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덤프스터 옆에 사이드 출구를 통해 빠져나왔다. 차가운 초봄 공기가 레스토랑의 따뜻한 빛을 뚫고 들어왔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도, 더위를 식히러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명확함이 필요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회가 왔다. 골목 게이트 옆벽에 한 남자가 기대서 있었다. 손에는 핸드폰, 엄지손가락이 무심코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아까 바에서 봤던 바텐더 네이트였다. 명찰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20대 중반, 단정한 외모, 거짓말할 때 눈을 한 박자 길게 마주치는 부류. 손흥민은 천천히 다가갔다. 부츠가 자갈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긴 밤이네.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네이트는 놀라 고개를 들더니 곧 긴장을 풀었다. 네.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금요일은 늘 그래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벽에 기대 팔짱을 꼈다. 하나 물어봐도 되나? 네이트는 어깨를 살짝 굳히며 망설였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네, 뭐죠? 너희 매니저 그레이스. 손흥민이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야? 그 순간 그 눈빛이 있었다. 눈동자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 어딘가 두려움과 피로가 섞인 미세한 떨림. 말이 나오기 전에 진실을 말해주는 망설임. 엄격해요. 네이트가 말했다. 손흥민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 단어를 허공에 띄워두었다. 무겁고 무의미한 단어. 엄격하다. 그가 신맛을 보는 듯 되뇌었다. 강하게 다루는 거야? 아니면 목줄을 쥐고 흔드는 타입이야? 네이트는 골목을 훑으며 카메라나 유령이라도 찾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그레이스는 하나를 늦게까지 남게 해요. 재고 정리나 서류 작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항상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레이스가 하나에게 말하는 방식. 마치 하나가 뭔가를 빚진 것처럼. 손흥민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턱이 살짝 움직였다. 분노는 아니었다. 알아차림이었다. 그는 전에 이런 모습을 봤다. 축구장에서, 라커룸에서, 심지어 교회 지하실에서도 시스템을 자신의 욕망에 맞게 비틀어 통제하는 자들. 하나는 뭐라고 하던가? 그가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네이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죠. 우리 모두 봤어요. 그냥 뭘 해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손흥민은 잠시 시선을 돌려 달빛이 포장도로에 고인 곳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가 네이트보다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달라야 했어. 네이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손흥민은 벽에서 몸을 떼고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는 문을 향해 두 걸음 내디디다 멈췄다. 하나 더.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누가 물으면 나랑 얘기 안 했어. 알겠어요? 네이트는 혼란스러웠지만 믿음이 담긴 느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며 손흥민은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은 따뜻함과 빛에 빠르게 적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찾는 중이 아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그 끝은 항상 더 어두운 곳으로 이어졌다. 홀 안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지식 이상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그는 더 느리게 움직였다. 조심해서가 아니라 신중함 때문이었다. 모든 발걸음이 의도적이었다. 모든 시선이 중요했다. 진실은 그의 초점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홀 건너편 하나가 다시 일 시작했다. 12번 테이블에서 커플의 주문을 받으며 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살아남고 있을 뿐이었다. 손흥민은 바 근처에서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분명히 보았다. 호스트 스탠드를 향한 미세한 시선들. 이어피스가 찌직거릴 때 살짝 움찔하는 모습. 앞치마를 스트레스볼처럼 꽉 쥔 손. 그러다 그레이스가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하나의 섹션 쪽으로 다가가 눈에 띌 정도로 가까이 머물렀다. 하나가 굳었다. 손님에게 건네던 말이 한 박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손흥민에게는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돌진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차분히 존재감이 묵직하게 걸어갔다. 하나가 그를 돌아보았다. 실례합니다. 손흥민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경 소음을 뚫을 만큼 분명했다.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요. 하나는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지금 이 테이블 손님 돕는 중이에요, 손님. 앉아있던 여성이 인상을 찌푸렸다. 제 주문 받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를 보며 말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차분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때문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빵 스테이션을 지나 살짝 옆으로 물러섰다. 어깨는 굳었고 앞치마는 여전히 손에 쥐어 있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전문적인 혼란을 가장하며 낮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알아? 손흥민이 말했다. 하나의 고개가 살짝 흔들렸다. 뭐요? 아까 널 봤어. 충분히 들었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줘. 그녀는 마치 손대지 않고 얻어맞은 사람 같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너무 젊었지만 피로에 조각된 얼굴. 그녀의 부정은 무지가 아니었다. 방어였다. 넌 무서워. 그가 말했다. 그녀는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그러지 마.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다. 그레이스가 다가왔다. 연습된 무심함으로 부드럽게. 문제 있나요? 그녀가 얇은 미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물었다. 하나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입을 다물었다. 손흥민은 바로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하나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레이스의 목소리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걸로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그레이스를 마주 보았다. 그냥 대화야. 그가 말했다. 글쎄요. 그레이스가 오만한 차분함으로 말했다. 하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잡담할 시간 없죠. 잡담이라는 단어가 순간을 비틀었다. 손흥민은 어깨를 곧게 폈다. 가까운 거리에서. 자세의 차이가 분명했다. 존재감의 차이. 그레이스는 더 세게 미소 지으며 등골에 흐르는 서늘함을 숨겼다. 손흥민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뒤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엠버 앤 애쉬의 복도는 손흥민의 발걸음을 삼키는 듯 조용했다. 좁은 통로,
희미한 조명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서버들이 쟁반을 들고 지나갈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메아리쳤다. 복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숨이 막힐 때 터널처럼 느껴지는 곳. 누군가의 절망이 숨죽이는 곳이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걸었다. 그의 부츠는 광택 나는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마치 땅을 시험하듯 신중했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손수건을 쥔 손가락이 살짝 조여졌다. 낡은 천의 질감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 손수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한때 소중한 사람의 것이었고 이제는 그의 다짐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었다. 그는 다시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선명했다. 숨을 참는 소리, 날카로운 들숨, 떨리는 숨결, 너무 오래 참아 무너질 듯한 소리였다. 복도 끝,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차가운 형광빛이 새어나와 따뜻한 홀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대화로 변해 있었다. 낮고 급박한 속삭임. 그는 귀를 기울였다. 하나, 제발. 리암의 목소리였다. 간절하면서도 무력한.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너도 알잖아.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고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말을 꺼내면 무너질까 두려운 듯. 그레이스는 하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그레이스는 내가 말하면 날 잘라버릴 거야. 리암, 너는 이해 못해. 나한테 이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암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하나가 말을 끊었다.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뒤의 숨은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손흥민은 문틈으로 그녀를 보았다. 하나는 스테인리스 카운터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 어깨는 앞으로 구부러졌고 머리는 숙여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홀로 버티는 듯했다. 그녀의 명찰이 형광빛 아래 반짝였다. 리암은 그녀 옆에 서서 발을 꼼지락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레이스는 너를 소유하지 않아. 리암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너도 알잖아. 이건 옳지 않아.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여기서 나가면 그 다음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족이 나만 믿고 있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손흥민은 숨을 멈췄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 두려움을 알았다. 책임의 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박함. 축구장에서 그가 처음 잉글랜드로 왔을 때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가족의 기대, 실패의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로 웃어야 했던 시간들. 그는 하나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는 이곳 엠버 앤 애쉬를 그런 두려움이 뿌리내리지 않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이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의 꿈이었다. 축구장이 아닌 또 다른 무대.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지 않고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곳. 하지만 지금 그의 꿈은 균열이 가고 있었다. 문틈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손흥민은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벽에 몸을 붙였다. 휴게실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나, 리암쇼, 내 말이 맞아. 한국어였다. 손흥민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았다. 젊은 남자, 주방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명찰에는 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은 문 근처에 서서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주방에서 막 나온 듯
손가락에는 아직 양파 냄새가 묻어 있을 것 같았다. 그레이스는 너무 멀리 갔어. 민이 말했다. 너도 봤잖아. 지난주에 재고 정리한다고 널 3시간이나 붙잡아뒀어. 그건 재고 정리가 아니야. 그는 말을 멈췄다.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민을 똑바로 보았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민? 너라도 말할 거야? 아니면 리암이? 누가 나 대신 그레이스한테 맞설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끝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손이 칼을 더 세게 쥐었다. 민, 그만해. 하나가 더 힘들어. 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하나. 그냥 너 혼자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손흥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뛰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었다. 이건 두려움이 조직 속에 뿌리내린 결과였다. 그레이스는 단순히 엄격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녀는 통제자였다. 그리고 하나는 그녀의 통제 아래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다. 그는 이곳을 만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싸움을 겪었다. 상대팀의 거친 태클,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휴게실 문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하나와 리암, 그리고 민이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나는 다시 얼굴을 닦았다. 마스카라가 더 번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돌아가야 해, 그녀가 말했다.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평해졌다. 직업적인, 감정이 배제된 톤. 리암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였다. 민은 칼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하나는 타임카드를 찍고 복도로 나왔다. 손흥민은 벽 뒤에 숨어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따라붙는 듯했다. 리암이 뒤따라 나왔고 민은 주방문 너머로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 펼쳤다. 희미한 자수실이 형광빛 아래 반짝였다. 그는 그 실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 손수건은 그의 누나의 것이었다. 오래전 그녀도 비슷한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지만 상황은 같았다. 통제하는 상사,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침묵. 손흥민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너무 어렸고 너무 멀리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여기 있었다. 그리고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복도를 따라 홀로 돌아갔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서버들의 빠른 발걸음.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하나를 찾아냈다. 그녀는 8번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연기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바 근처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레이스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홀을 훑었다. 호스트 스탠드 근처 그레이스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서버들을 따라 움직였다. 특히 하나를. 손흥민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레이스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건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는 싸움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텐더 네이트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물 더 드릴까요? 네이트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는 네이트의 눈을 잠깐 마주 보았다. 네이트는 아까 골목에서의 대화를 떠올리는 듯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다. 네이트, 손흥민이 낮게 말했다. 하나가 저기서 일하는 거 보이지? 네이트는 본능적으로 하나를 흘끗 보았다. 네, 보이죠. 그레이스가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봤지? 네이트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그레이스가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했다. 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봤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레이스는 매니저예요. 그녀 말 안 들으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네이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는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그가 말했다. 지금은 그냥 보고 듣는 거야. 하지만 때가 오면 네가 목소리를 내야 할지도 몰라. 네이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당신 그냥 손님이 아니죠. 맞죠?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단지 네이트를 똑바로 보았다. 지금은 그저 물 한 잔 마시는 사람이야. 네이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봐 뒤로 물러났다. 손흥민은 다시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테이블로 옮겨가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완벽하게 훈련된 동작.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앞치마를 쥐고 있던 손이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떨림을 알았다. 그건 두려움이 표면으로 새어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레이스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하나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는 홀을 가로질렀다. 손님들 사이를 지나며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무게가 있었다. 존재감이 있었다. 하나는 10번 테이블에서 물잔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 근처에서 멈췄다. 하나, 그가 낮게 말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손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불안이 묻어났다. 알이 고개를 들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그레이스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지금 좀 바빠서요. 그녀가 말했다. 알아.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해.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차분함, 진정성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물 주전자를 내려놓고 그를 따라 빵 스테이션 옆으로 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앞치마를 쥐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피로와 두려움으로 얼룩진 눈. 너 무서워하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하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아까 휴게실에서 너 말하는 거 들었어. 리암이랑 민이랑. 그레이스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지? 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 누구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손흥민이 말했다. 중요한 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여기 있어.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세요. 당신은 모른다고요? 내가 말하면 다 끝이에요. 내 인생, 내 가족 다 무너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흥민은 그녀를 가만히 보았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전부였다. 너 말 안 해도 돼. 그가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너, 이거 알아도. 너 잘못한 거 없어. 하나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제발, 그냥 놔두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홀을 다시 훑었다. 그레이스는 이제 호스트 스탠드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손흥민은 그 뒤에 숨은 긴장감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손이 전화기를 쥐는 방식, 그녀가 서버들을 흘끗 보는 방식, 그녀는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통제는 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그레이스와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다. 그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이 그곳에 있을 터였다. 그는 민과 이야기해야 했다. 민은 하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손흥민에게 필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복도로 다시 들어갔다. 주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칼질 소리와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방은 혼란의 중심이었다. 셰프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접시가 쌓이고 오더가 이어핏으로 쏟아졌다. 민은 코너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의 얼굴은 무거웠다. 손흥민은 그에게 다가갔다. 민, 그가 낮게 말했다. 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손님? 그가 말했다. 그는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나? 손흥민이 물었다. 민은 주변을 살폈다. 다른 셰프들이 바빠서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지금 좀 바빠서. 민이 말했다. 알아. 손흥민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하나에 관한 거야. 민의 손이 멈췄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손흥민을 똑바로 보았다. 하나요? 무슨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민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민이 하나를 걱정하고 있음을 더 잘 알았다. 너도 그레이스가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지? 그가 말했다. 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솔직해져. 손흥민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알아. 그레이스는 하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 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저도 여기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레이스는 무서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민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너 하나 걱정하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그럼 하나를 위해 뭔가 해야지. 안 그래? 민은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을 똑바로 보았다. 지금은 그냥 말해줘. 그가 말했다. 그레이스가 하나에게 뭘 했는지 내가 알아야 해. 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민의 이야기는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레이스는 하나를 몇 달째 늦게까지 남게 했다. 재고 정리, 서류 작업, 심지어 불필요한 청소까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레이스는 하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재정 상황, 그녀의 꿈,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하나를 압박했다. 그레이스는 하나에게 자기가 없으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민이 말했다. 하나가 실수할 때마다 그레이스는 그걸로 하나를 더 조였어요. 하나가 말하지 못하게. 손흥민은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다. 그는 그레이스가 단순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하나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왜 하나였지? 손흥민이 물었다.
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가 약해 보였나 봐요. 그레이스는 그런 사람을 골라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패턴을 알았다. 약한 사람을 골라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자들. 그는 그런 자들을 축구장에서도 삶에서도 봐왔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그는 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 그는 주방을 나왔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홀로 돌아갔다. 그레이스는 이제 호스트 스탠드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의 손이 서류를 넘기는 방식, 그녀의 눈이 서버들을 훑는 방식, 그는 그녀가 통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통제를 깨트릴 작정이었다. 그는 다시 바에 앉았다. 네이트가 그를 보았다. 또 물? 네이트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물잔을 손에 들고 홀을 다시 훑었다. 하나는 이제 12번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희미한 불씨가 있었다. 그는 그 불씨를 지켜줄 작정이었다. 그는 그레이스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이제 서버 한 명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엠버 앤 애쉬의 홀은 여전히 금요일 밤의 활기로 빛났다. 호박색 조명이 테이블 위로 따뜻한 빛을 뿌렸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재즈 선율과 어우러졌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는 부드러운 소리, 서버들의 빠른 발걸음,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처럼 펼쳐졌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 그는 바의 스툴에 앉아 물잔을 손에 쥔 채 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하나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14번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녀의 손이 앞치마를 쥐는 방식, 이어피스가 찌직거릴 때 살짝 굳는 어깨는 그녀가 연기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살아남고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손수건의 낡은 천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그는 그레이스를 찾아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호스트 스탠드 근처 단정한 네이비 셔츠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손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서버들을 따라 움직였다. 특히 하나를. 손흥민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통제자였다. 그리고 그 통제는 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관찰만 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레이스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었다. 그는 바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의 걸음에는 무게가 있었다. 존재감이 있었다. 그는 홀을 가로질렀다. 손님들 사이를 지나며 그는 그레이스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기 전에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리암을 찾아야 했다. 리암은 하나와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휴게실에서의 대화에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무력함은 손흥민에게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리암이 빵 스테이션 근처에서 접시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리암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그의 턱은 굳어 있었고 눈은 계속해서 홀 앞쪽 그레이스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손흥민은 그에게 다가갔다. 리암,
그가 낮게 말했다. 리암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손님? 그는 손흥민을 알아보는 듯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펜 빌릴 수 있나? 손흥민이 물었다. 리암은 망설이며 카운터에서 펜을 꺼냈다. 네, 여기요. 그는 펜을 건넸다. 손흥민은 펜을 받아들며 리암의 눈을 보았다. 하나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리암의 얼굴이 굳었다. 하나요? 무슨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주변을 살폈다. 그레이스가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너도 알아. 그가 말했다. 그레이스가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아까 휴게실에서 너 말하는 거 들었어. 리암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접시 위에서 멈췄다. 당신 누구세요? 그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도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 리암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그레이스는 매니저예요. 그녀 말 안 들으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리암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리암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너 하나 걱정하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그럼 하나를 위해 뭔가 해야지. 안 그래? 리암은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손흥민은 단지 리암을 똑바로 보았다. 그레이스가 하나에게 뭘 했는지 말해줘. 그가 말했다. 모든 걸 내가 알아야 해. 리암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레이스가 여전히 호스트 스탠드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레이스는 하나를 몇 달째 괴롭히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처음엔 그냥 엄격한 척했어요. 실수하면 혼내고 오더가 늦으면 지적하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나가 야근할 때마다 그레이스는 혼자 하나를 불러서 뭐랄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 가족 얘기, 돈 얘기, 심지어 하나가 어디 사는지까지. 그리고 그걸로 하나를 압박했어요. 하나가 실수하면 그레이스는 너 같은 애는 여기서 일할 자격 없어라거나 내가 널 구제해 준 거야. 같은 말을 했어요. 손흥민은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다. 왜 하나였지? 그가 물었다. 리암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가 약해 보였나 봐요. 그레이스는 그런 사람을 골라요. 하나가 이 일자리를 너무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패턴을 알았다. 약한 사람을 골라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자들. 그는 그런 자들을 축구장에서도 삶에서도 봐왔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또 뭐야? 그가 물었다. 리암은 망설였다. 그레이스는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압박해요. 매출 목표가 터무니없어요. 우리가 목표를 못 채우면 그레이스는 우리를 하나씩 불러서 너 때문에 팀이 망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가 제일 심했어요. 그레이스는 하나를 뭐랄까 자기 통제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은 것 같아요. 손흥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레이스가 단순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하나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레스토랑 전체의 문화를 썩게 만드는 문제였다. 그는 리암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리암. 그는 빵 스테이션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바에 앉았다. 네이트가 그를 보았다. 또 물? 네이트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물잔을 손에 들고 홀을 다시 훑었다. 하나는 이제 12번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희미한 불씨가 있었다. 그는 그 불씨를 지켜줄 작정이었다. 그는 그레이스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이제 서버 한 명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그레이스와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또 다른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는 바텐더 네이트에게 시선을 돌렸다. 네이트는 바 뒤에서 유리잔을 닦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홀을 훑었다. 손흥민은 네이트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네이트에게 다가갔다. 네이트! 그가 낮게 말했다. 네이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손님? 잠깐 얘기할 수 있나? 손흥민이 물었다. 네이트는 주변을 살폈다. 그레이스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지금 좀 바빠서 네이트가 말했다. 알아. 손흥민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그레이스에 관한 거야. 네이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손흥민을 똑바로 보았다. 그레이스요? 무슨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네이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네이트가 하나를 걱정하고 있음을 더 잘 알았다. 너도 그레이스가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지? 그가 말했다. 네이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솔직해져. 손흥민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알아. 그레이스는 하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 네이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그레이스는 매니저예요. 그녀 말 안 들으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네이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네이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너 하나 걱정하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그럼 하나를 위해 뭔가 해야지. 안 그래? 네이트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단지 네이트를 똑바로 보았다. 그레이스가 하나에게 뭘 했는지 말해줘. 그가 말했다. 모든 걸 내가 알아야 해. 네이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레이스가 여전히 호스트 스탠드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레이스는 하나를 몇 달째 괴롭히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처음엔 그냥 엄격한 척했어요. 실수하면 혼내고 오더가 늦으면 지적하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나가 야근할 때마다 그레이스는 혼자 하나를 불러서 뭐랄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 가족 얘기, 돈 얘기, 심지어 하나가 어디 사는지까지. 그리고 그걸로 하나를 압박했어요. 하나가 실수하면 그레이스는 너 같은 애는 여기서 일할 자격 없어라거나 내가 널 구제해 준 거야 같은 말을 했어요. 손흥민은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다. 왜 하나였지? 그가 물었다. 네이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가 약해 보였나 봐요. 그레이스는 그런 사람을 골라요. 하나가 이 일자리를 너무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패턴을 알았다. 약한 사람을 골라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침묵을 무기로 삼는 자들. 그는 그런 자들을 축구장에서도 삶에서도 봐왔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또 뭐야? 그가 물었다. 네이트는 망설였다. 그레이스는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압박해요. 매출 목표가 터무니없어요. 우리가 목표를 못 채우면 그레이스는 우리를 하나씩 불러서 너 때문에 팀이 망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가 제일 심했어요. 그레이스는 하나를 뭐랄까 자기 통제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은 것 같아요. 손흥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레이스가 단순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하나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레스토랑 전체의 문화를 썩게 만드는 문제였다. 그는 네이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네이트. 그는 발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홀로 돌아갔다. 그레이스는 이제 호스트 스탠드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손흥민은 그 뒤에 숨은 긴장감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손이 전화기를 쥐는 방식, 그녀가 서버들을 흘끗 보는 방식, 그는 그녀가 통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통제를 깨뜨릴 작정이었다. 그는 다시 바에 앉았다. 네이트가 그를 보았다. 또, 물? 네이트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물잔을 손에 들고 홀을 다시 훑었다. 하나는 이제 12번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희미한 불씨가 있었다. 그는 그 불씨를 지켜줄 작정이었다. 그는 그레이스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이제 서버 한 명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그는 홀을 가로질렀다. 손님들 사이를 지나며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무게가 있었다. 존재감이 있었다. 그는 호스트 스탠드 근처에서 멈췄다. 그레이스는 전화를 내려놓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즉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그녀가 말했다. 예약하셨나요?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냥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그레이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얘기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건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하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그가 말했다. 그레이스의 얼굴이 굳었다. 하나요? 우리 서버 하나 말인가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이 서류를 쥐는 방식이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냈다. 그래, 손흥민이 말했다. 하나가 좀 힘들어 보이던데. 왜 그런 걸까? 그레이스는 웃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었다. 오, 하나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금요일 밤은 항상 바빠서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 피곤한 거야? 아니면 무서워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레이스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서워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내가 아까 휴게실에서 하나랑 리암이랑 미니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그가 말했다. 그레이스, 너도 알잖아. 하나가 왜 무서워하는지. 그레이스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서류를 더 세게 쥐었다. 당신 누구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너 하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안다는 거야. 그레이스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서버들이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했다. 당신이 뭘 들었든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건 오해야. 하나는 그냥 좀 예민한 애예요. 손흥민은 그녀를 가만히 보았다. 그는 그녀의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 오해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너도 그걸 알아. 그레이스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 두려움을 숨겼다. 당신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말했다. 여긴 내 레스토랑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말했다. 그럼 알아서 해봐. 그는 그녀를 두고 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에게 경고를 보낸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긴장감을 이용할 작정이었다. 그는 다시 바에 앉았다. 네이트가 그를 보았다. 또 물? 네이트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물잔을 손에 들고 홀을 다시 훑었다. 하나는 이제 12번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희미한 불씨가 있었다. 그는 그 불씨를 지켜줄 작정이었다. 그는 그레이스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이제 서버 한 명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엠버 앤 애쉬의 홀은 이제 금요일 밤의 정점을 지나 서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지만 테이블은 점점 비어가고 서버들의 발걸음도 한결 느려졌다. 그러나 손흥민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시선은 그레이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호스트 스탠드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까의 짧은 대화, 그 경고가 그녀를 흔들어 놓았다. 그는 바의 스툴에 앉아 물잔을 손에 쥔 채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손수건의 낡은 천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그 손수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의 누나가 남긴 유산, 침묵 속에서 무너진 이들을 기억하라는 다짐이었다. 그는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10번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계적이었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에 담긴 희미한 불씨를 보았다.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는 그 불씨를 지켜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그레이스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더 이상 단서를 모으거나 관찰할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드러내고 그레이스의 통제를 깨트릴 때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차분했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홀을 가로질렀다. 손님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서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호스트 스탠드 근처에서 멈췄다. 그레이스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즉각적이었지만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다. 다시 오셨네요. 손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긴장감이 뚜렷했다. 예약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예약은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너랑 얘기해야겠어, 지금. 그레이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서버들이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했다. 지금은 좀 바빠서 그녀가 말을 흐렸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이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레이스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매니저실로 가죠. 그녀는 앞장서서 복도로 향했다. 손흥민은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다. 매니저실은 좁고 차가웠다. 스테인리스 책상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벽에는 라미네이트된 스케줄표와 인사관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규율이 탁월함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레이스는 책상 뒤로 돌아갔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억지로 짜낸 것처럼 보였다. 자, 무슨 일이죠?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문을 닫았다. 부드러운 클릭 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너도 알잖아. 그가 말했다. 하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레이스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 얘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냥 예민한 애예요. 제가 뭘 했다는 거죠? 손흥민은 그녀를 가만히 보았다. 그는 그녀의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 너 하나를 몇 달째 괴롭혔어. 그가 말했다. 야근시키고 개인적인 질문 던지고 그걸로 하나를 압박했지. 하나가 무서워서 말 못하게 만들었어. 그레이스는 웃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었다. 그건 터무니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냥 매니저로서 제 일을 한 거예요. 하나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지적하는 게 당연하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거짓을 예상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이건 뭐지? 그가 말했다. 그는 핸드폰을 잠금 해제하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하나와 리암, 민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레이스는 내가 말하면 날 잘라버릴 거야. 하나의 떨리는 목소리. 그레이스는 너무 멀리 갔어. 민의 단호한 목소리. 그녀는 너를 소유하지 않아. 리암의 간절한 목소리. 그레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우리를 녹음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녹음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들었을 뿐이야. 너는 듣지 않았지.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책상 위로 드리워졌다. 하나에게 뭘 했는지 말해. 그가 말했다. 지금 아니면 내가 회사에 전화해서 너 이름이 이 업계에서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레이스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책상을 짚었다. 그녀는 책상에 기대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당신이 누군데 이래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이 레스토랑 만든 사람이야. 그가 말했다. 그레이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뒤로 물러섰다. 손흥민?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말했다. 이제 말해. 하나에게 왜 그랬지? 그레이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녀를 가만히 보았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너 하나를 약한 애로 골랐지. 그가 말했다. 하나가 이 일자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를 통제했지. 하나가 무서워서 말 못하게 만들었어. 그레이스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저는 그냥 일을 잘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매출 목표가 높았어요. 제가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건 변명이야. 그가 말했다. 너는 하나를 괴롭혔어. 그건 선택이었어. 그레이스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연기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너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
그가 말했다. 그레이스는 고개를 들었다. 선택지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지금 나가서 직원들 앞에서 네가 한 짓을 말해. 하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그 애를 무섭게 했는지. 전부 진실을 말해. 두 번째, 내가 회사에 전화해서 너를 해고하고 내 이름이 이 업계에서 다시는 안 나오게 만들어. 그레이스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그녀를 가만히 보았다. 왜냐하면 난 정의를 믿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난 거울을 믿어. 그레이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손흥민은 손수건을 꺼냈다. 낡은 천이 그의 손바닥에 펼쳐졌다. 옛날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녀도 너 같은 사람 밑에서 일했어. 침묵이 그녀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떠났어. 그리고 난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 그는 손수건을 다시 접었다.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를 위해서야.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그레이스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체념이 있었다. 제가 말할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말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복도 밖에서 주방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가. 그가 말했다. 그레이스는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문을 나갔다. 손흥민은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홀은 이제 한결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서버들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나는 8번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리암은 빵 스테이션 근처에서 냅킨을 접고 있었다. 미는 주방 문 근처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네이트는 바 뒤에서 유리잔을 닦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홀 중앙에 섰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모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을 채웠다. 서버들이 고개를 들었다. 하나는 접시를 내려놓고 그레이스를 보았다. 리암은 냅킨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미는 주방 문에서 걸음을 멈췄다. 네이트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바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홀 뒤쪽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다시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특히 하나에게. 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레이스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하나를 괴롭혔어요. 야근을 강요하고 하나가 무서워할 말을 했어요. 제가 매니저로서 권력을 남용했어요. 홀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다시 갈라졌다. 저는 지금 사임할게요. 지금 당장.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하나는 여전히 숨을 멈춘 채 그레이스를 보았다. 리암은 팔짱을 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미는 주방문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이트는 바에서 나와 하나 옆에 섰다. 그레이스는 홀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문이 부드럽게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홀은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앞으로 나왔다. 그는 홀 중앙에 서서 직원들을 하나씩 보았다. 여러분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 무게는 이제 사라졌어.
그는 하나를 보았다. 하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넌 이제 안전해. 그가 말했다. 하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종이, 귀퉁이가 다른. 그녀는 그것을 손흥민에게 건넸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사직서였다. 오래전에 작성된. 썼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제출하지 못했어요. 손흥민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종이를 2번 접고 천천히 찢었다. 그는 찢어진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손수건을 꺼냈다. 낡은 천이 그의 손바닥에 펼쳐졌다. 그는 그것을 그레이스의 명찰 위에 올렸다. 부드럽게 마치 장례를 치르듯 하나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고 떨리는 미소.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녀는 더 당당해졌다. 자유는 항상 소리치지 않는다. 때로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걷는다. 손흥민은 홀 뒤쪽으로 물러섰다. 그는 직원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침묵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한 발짝 나아갔다. 그리고 그건 충분했다. 엠버 앤 애쉬의 홀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마지막 손님들이 문을 나서고 테이블은 깨끗이 치워졌으며 호박색 조명은 이제 희미한 빛으로 변해 있었다. 레스토랑은 마치 긴 하루를 마친 뒤 숨을 고르는 듯했다. 직원들은 여전히 홀에 모여 있었다. 하나, 리암, 민, 네이트, 그리고 몇몇 다른 서버들이 테이블 근처에 서 있거나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그레이스가 떠난 후 남은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무게를 지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침묵,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은 희망의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홀 뒤쪽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코트는 여전히 어깨에 걸쳐 있었고 손은 주머니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다. 하나는 이제 앞치마를 벗고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암은 팔짱을 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민은 주방문 근처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손은 더 이상 칼을 쥐고 있지 않았다. 네이트는 바 뒤에 서서 유리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홀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이곳 엠버 앤 애쉬를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식처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려면 오늘 밤의 승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는 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존재감이 홀을 채웠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하나가 그를 보았고 그녀의 손이 앞치마를 더 세게 쥐었다. 여러분, 손흥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오늘 밤 우리는 무언가를 바꿨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하나를 보았다. 하나, 너는 용기를 냈어. 말하지 않았지만 버텼어. 그게 용기야.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넌 여기 서 있어. 그게 전부야. 그는 리암을 보았다. 리암, 너는 하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 그건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리암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미소가 스쳤다. 손흥민은 민을 보았다. 민, 너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가 살짝 풀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네이트를 보았다. 네이트, 너는 밖에서 진실을 말했어. 그게 변화를 시작했어. 네이트는 바에서 나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야. 그가 말했다. 솔직함? 그게 이곳을 다시 만들 거야. 그는 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가 만든 곳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없었을 때 여러분이 이곳을 지켰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내가 보고서를 보고 매출을 보고 숫자만 봤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숫자에 없어. 진실은 여러분의 눈빛에 있어. 하나가 무서워할 때, 리암이 화낼 때, 민이 망설일 때, 네이트가 골목에서 속삭일 때. 그게 진실이야.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그 진실을 놓쳤어. 하지만 이제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다시 만들어. 그가 말했다.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서로를 짓밟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리암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믿어주죠? 그레이스가 없어도 또 다른 그레이스가 올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가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해야 해. 무언가 잘못됐을 때 썩기 전에 말해. 나한테 아니면 서로에게.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내가 들을 거야. 그는 직원들을 하나씩 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듣지 않으면 그들은 나한테 답해야 할 거야. 침묵이 홀을 채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약속의 침묵이었다. 민이 앞으로 나왔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는 민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스쳤다. 네이트가 끼어들었다. 저도요. 그가 말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리암은 팔짱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말했다. 해보자. 하나는 여전히 앞치마를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풀렸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고마워. 그가 말했다. 네가 버텼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는 미소 지었다. 작고 떨리는 미소였지만 진짜였다. 그녀는 앞치마를 내려놓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집에 가도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웃었다. 작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가. 그가 말했다. 잘 쉬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리암과 네이트가 그녀를 따라갔다. 민은 주방으로 돌아갔다. 홀은 이제 완전히 비었다. 손흥민은 홀 중앙에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수건을 꺼냈다. 낡은 천이 그의 손바닥에 펼쳐졌다. 그는 그 천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그의 꿈이었다. 축구장이 아닌 또 다른 무대.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지 않고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곳. 오늘 밤 그는 그 꿈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차가운 초봄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낡은 트럭으로 걸어갔다. 트럭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엔진을 켜지 않았다.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주방 벤트에서 나는 로즈마리와 참나무 향이 희미하게 퍼졌다. 그는 하나와 리암, 네이트가 레스토랑을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가벼웠다. 하나가 웃었다. 작고
수줍은 웃음이었지만 거기에 있었다. 손흥민은 그 웃음을 보았다. 그는 뒤로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대시보드 위에 올렸다. 낡은 천이 거리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그 천을 바라보았다. 이 손수건은 그의 누나의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레스토랑, 다른 사람, 같은 침묵 속에서 일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하나를 구했다. 그는 트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하나였다. 그녀는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뺨은 추위에 붉어져 있었다. 그는 창문을 내렸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작은 미소를 띠고 곧 가시나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곧 그가 말했다. 하나는 망설였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손흥민은 그녀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힘든 일을 했어. 그가 말했다. 그거면 됐어. 하나는 대시보드 위에 손수건을 보았다. 그거 그녀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보았다. 하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금속. 참, 깃털 모양으로 녹슨. 이거 앞치마에 넣고 다녔어요. 그녀가 말했다. 행운을 빌려고요.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거친 손가락 사이에서 참이 반짝였다. 고마워. 그가 낮게 말했다. 하나는 한 걸음 물러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길모퉁이로 걸어가 리암과 네이트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손흥민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참을 손수건 위에 올렸다. 두 개의 조용한 유산.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 그는 엔진을 켰다. 트럭이 웅웅거리며 살아났고 헤드라이트가 텅 빈 인도를 비췄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가장 큰 약속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장 작은 순간이 사람을 구한다.